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이게 네. 지방에 인구가 없어가지고 인구 네.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창업이 쉬운 지역을 표방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지원책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네. 그 때문에 창업과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가 많은 청년들이 중간에 쉽게 그만둔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전제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창업이 쉬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창업을 했을 때 무엇인가 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창업은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어렵진 않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창업이 쉽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했다라기보단 네. 창업이 조금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놓거나 그러한 어떤 산업이나 뭐 그러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취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취업을 해봤자 뭐 내가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창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돈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쪽에 있어서 특히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있잖아요. 예, 제가 우리 가연 씨를 언제 만나 뵙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됐건 아니면 그 이외의 네트워크가 됐건 저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일단은 들어가셔서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좀 약간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좀 줄여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일단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자를 냈거든요. 네트워크가 좀 연결이 됐나 보네요. 아, 좀 이런 케미가 네. 생기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마치고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취준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삼성의 공채 소식에 또 취업 시장에 훈풍이 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전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도 상반기 채용에 나섰습니다. 네.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플로우 등등 4개사가 신입사원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올해 상반기는 이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이 모든 걸 올킬했다 할 정도로 킹산지.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마쳤고요. 네. 이제 슬슬 삼성 말씀하신 네. 삼성과 삼성. 포스코 사실 포스코. 포스코가 굉장히 먼저 떴어요. 근데 여기가 좀 오.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작성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포스코랑 말씀해주신 삼성은 참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고마운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공채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면서 공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수시 채용은 조금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한 그런 구조인데 공채는 대규모로 뽑아서 육성해서 같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생신입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학부를 다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포스코 그룹의 공채는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플로우 이렇게 4개사가 신입사원 모집 중인데요. 사실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면도 있긴 합니다. 어떤 점이 아쉬운가요? 일단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도 기술직이나 인문상경계분들 사무직을 그래서 조금 고루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해외 영업을 지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번에 뽑고 있는 직무가 일본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어를 잘하시는 일본어 능통 약간 그런 쪽의 분들만 좀 뽑는 한정적인 채용인 거고 또 포스코 플로우는 이제 물류 쪽에 조금 집중돼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경력직들을 좀 뽑는다는 약간 좀 안타까운 지금 뭐 업황이 그렇게 다 좋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포스코나 포스코 케미칼 이쪽이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곳보다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원하시는 곳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취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많이 뽑는 풀로서 그래도 좀 지원해보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스코를 진행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곳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포스코를 다룬다고 해서 미리 좀 사전 조사와 물밑 작업을 네. 해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경제부 담당 선배한테 직접 어. 기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포스코가 채용을 한다고 한다. 네네.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좋을지, 어떤 점을 좀 내세우면 좋을지 그 담당자분한테 한번 물어봐달라. 제가 네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했더니 네.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니까 네. 이제 포스코가 네. 철강에서 화학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음. 포스코 케미칼이 좀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어. 하면서 막 그 봉사 활동이나 네. 의상 막 이런 것들을 네. 받은 인재를 좀 선호하는 것 같다. 아.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 네.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들이긴 하지만 네네네. 우리 지원자분들이 참고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지주사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철강이 메인이었는데 지금 뭐 우리 산업을 또 이끌는 하나의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의 네. 좀 많이 키우고 있는 쪽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네.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사명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해서 아. 바꿀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아. 그렇다고 철강을 지원하시는 포스코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화학 쪽이라고 언급하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철강 쪽에 관련된 섹터가 관심이 있다 하면 포스코, 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원해 주시는 회사 선택할 때 그런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였어요. 네네. 사실 이 포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철강이고 그렇죠. 또 포항 같은 그런 딱 포항에서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든든하게 네. 지키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네. 직무별로 근데 이번에 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근무지가 그 최정우 회장님 체제로 가면서 예. 이제 본사가 포항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지방 근무라고 하죠. 지역 근무라고 해서 당연히 포항에 있는 제철소와 광양에 있는 제철소에서 근무하시는 이공계분들이 계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포항이었는데 그 테헤란로에 가면은 포스코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문사회계 분들 중에서 마케팅, 구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분들은 뭐 서울 수도권을 좀 선호하실 거고요. 이공계 분들은 포항, 광양 이쪽. 그래서 사실 포스코는 제가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그 사회공헌 네. 사업이 있고 그걸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와. 저번 주에도 끝났고 제가 포항은 많이 다녀왔어요. 아. 예. 근데 포항이 뭐 생각보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람 살만한 괜찮은 곳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훨씬 좋고요. 예. 그래서 일단 지역 근무이기 때문에 포항 쪽이다라고 하면은 대구, 부울경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좀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다음 광양 쪽은 전남 쪽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지역 근무가 무조건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공계분들이 어찌됐건 엔지니어링 쪽에서 근무하시기 위해서는 지역 근무는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려가봤자 평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긴 한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더 밑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따진다, 난 되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하면 사실상 포스코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경력도 쌓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없으니까 면접 전형 가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포항인지 광양인지 또 왜 여기서 이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근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공계는 포항과 광양 그리고 또 인문사회계는 포항, 광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울 테헤란로에서 그렇죠.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어학 점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공계 분들은 IM1, 그 다음에 OP가 IL 이상인데 이제 토스도 이제 뭐 등급으로 바뀌어서 IM1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 인문사에게는 뭐 IM3 아니면은 OP는 IM1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사실 최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애로사항은 없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스코가 위드 포스코라고 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이 작성하실 텐데 어떤 과실이 있으면 이 과실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유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 봉사활동 의인상 수상자. 아, 여기서 예, 나오네요. 여기서 나옵니다. 위드 포스코 때문에. 따끈따끈한 정보가 아니라 미지근한 정보였네요. 미지근한데 이제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아. 따끈따끈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거기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따끈따끈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정보를 주셨네요. 네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쉽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되게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걸 메인으로 강조할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포스코는 사회공헌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전제는 기업이 일단 이익을 내야죠.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일본에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적는데 저는 기업은 생존하는 이유가 일단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과실을 나눠 먹는 저는 그 단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 의인상을 수상했으니까 포스코를 지원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런 식의 좀 접근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유대사항에 뭐가 있냐면 AI 빅데이터 관련 역량 보유자라고 하는 게 포스코가 등대 공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제일 잘하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하나하나의 그런 공장을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막 한다라기보단 전체 자동화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포스코 AI 빅데이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이공계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셔서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분들이 IT랑 결합시켜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되게 많이 진출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면 좋냐? 세 번째 나와 있는 IT를 처리하는 것,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세 번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인재, AI와 인텔리전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어학 점수는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고고익선이라고 들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고고익선일까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 당연히 뭐 한국말만 잘해도 좋겠지만 예. 영어까지 잘하면 네. 좋은 건데 특히 여기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쪽에 있어서 원료 투자 및 구매. 그러니까 포스코가 만드는 그 철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부자재를 다 수입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학을 잘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요즘에는 뭐 당연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이제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엔 누군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학을 잘하시는 생산기술 쪽 분들도 보낼 수 있으니까 어학은 잘하시면 좋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매 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학 점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의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600자 문항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포스코가 늘 물어봤던 질문이라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작성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번에 포스코의 자기소개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래도 한 700에서 800자 정도 바이트로 따졌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훅 줄어든 600자로서 네 가지 문항을 구성했거든요. 질문은 변함이 없었는데 글자 수를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열거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그런 좀 계산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쓰는 구조는 아주 쉽죠.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코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바로 뒷받침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의 모습을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여러분들 거의 다 두 가지 쓰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거. 저는 이렇게 업력이 좀 긴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좀 지원하라고 할 때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가치가 위기 극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기업들은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네. 가연 씨도 지금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가연 씨가 살아왔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좀 많이 버텨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기들을 겪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버티고 이겨나가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소환원제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수소환원제철까지 막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의미부여에 지은 제일 좋은 게 위기 극복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위기 극복 능력이 첫 번째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우리가 위기 극복했다고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고 특히나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제일 많이 파괴하는 환경을 되게 많이 저해하는 물질을 내는 게 철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의 광고를 보시잖아요.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난 비즈니스적인 거. 그래서 포스코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포스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의 내용만 써줄 거냐 아니면 나도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속 가능한 내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내 얘기까지 써줄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다 넣으시든가. 포스코 얘기, 여러분들 얘기. 아니면 포스코의 얘기만 넣어주시든가.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산업 특성에 맞게 답변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도 만나볼게요.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학습 또는 도전적인 경험을 하였고 입사 후에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 팁도 주실까요? 네, 이번은 뭐 사실 쓰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어떤 소재를 선택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몇 개를 쓸 것이냐. 근데 600자니까 두 개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문이 됐건 이공이 됐건 문제 해결 능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역량이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봤다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서 결국에 난 이런 역량이 갖추어졌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나는 해당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즉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줘야 될 것은 해당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다라는 정의를 꼭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브릿지를 해놓는 첫 문장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하시되 1차원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했던 나의 역량을 제시해 주시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좀 도전적인 경험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좀 다각도로 했다. 그렇죠. 다차원적인 예. 내용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마찬가지로 600자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은 어떤가요? 이것도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2월 달부터인가 계속 이제 자기소개서로 바꿨는데 네.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바로 아. 팀플레이죠. 네, 팀플레이에 대한 우리가 저번 주에 현대차에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팀플레이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떻게 협력 잘했냐, 즉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발생해서 내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어떻게 노력해서 갈등을 잘 해소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n분의 1을 잘했다로 쓸 것인가 아니면 갈등 관리를 잘했다로 쓸 것인가 그럼 역시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재가 중요하겠죠. 학교 내에서 소재 쓸 거냐 바깥에서의 학교 바깥에서의 소재 쓸 거냐. 그러니까 쓰는 건 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겠네요. 네네. 네, 이어서 마지막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항입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시사나 뭐 이런 국내외 이슈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삼성그룹의 3번 항목과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삼성이랑 사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되게 비슷해요.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가. 그래서 저는 이 4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할 때 이 글을 누가 볼 것이냐가 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시사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시사적인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지금 가장 많은 시사로서 뭐 떠오르는 기사가 학폭, 그다음에 나는 신이다 JMS, 아, 그다음에 SVB 사태.
현재 아. 시점에. 이게 지금 되게 핫하거든요. 네. 이걸 썼어요. 근데 이걸 누가 보냐라는 거죠. 이걸 뭐 평론가들이 보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볼 텐데. 포스코니까 철강이 지금 좋은 전망도 있고 약간 안 좋은 전망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어차피 내가 포스코를 지원할 거면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할 거고 기업에 대한 공부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1번에다 쓰기에 문항이 부족했어요. 글자 수가 부족했어. 네. 그걸 4번에다 쓰면 어차피 공부를 할 거고 야 포스코 철강은 어떻게 될 거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공부를 한다면 여기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뭐라고 생각해? 지금 좀 약간 위기설이 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무엇이야?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포스코 들어가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과 직무나 산업에 관련된 이슈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의 이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 가시면 5월 달 정도에 가실 거거든요. 3월 달의 이슈와 5월 달의 이슈는 너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핫한 이슈라기보단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산업이나 기업의 이슈를 작성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끼실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실 테니까 저는 그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학폭과 JMS보다는 또 철강 관련 이슈 소식들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부분을 아니다 절대 쓰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절대는 없습니다. 제 얘기도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써주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부할 거잖아요.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